자, 하지 마시오. 쌤 약간 이런 게 오히려 더 자, 잘 되죠. 그러면 37페이지 지수함수를 이용한 대소관계인데 거기 대소관계에다가 밑줄을 치고 대소관계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대소관계는 난이도가 항상 있게 나오고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게 됩니다. 네,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 그러면 거기서 제가 두 개를 합니다. 290번을 쓰리죠. 자, 290번. 네? 아,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바뀌었어 용어가. A가 얼마냐면 8의 4분의 1제곱. 8의 4분의 1제곱이고 까먹었는데. 다음에 B라는 거는 3루트 16이에요. 다음에 C라고 하는 거는 5루트 30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 비슷한 요 대소관계를 그 전에 배웠는데 그 전에 어떻게 배웠냐면 만약에 3루트 5하고 그 다음에 4루트 여기 있으면 어디가 더 크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5하고 6하고 3, 4가 다 다르니까 껍질을 맞춰줍니다. 얼마나 맞출까요? 12죠, 12. 왜냐하면 여기다 얼마 곱하면 되니까 4를 곱하면 12루트에 4승, 5의 4승. 그죠? 다음에 여기는 3 곱하니까 12루트에 껍질을 뭔가 맞춰줘야 풀리겠죠, 그죠? 6의 3승. 그러니까 요거 계산해서 큰 게 큰 거다라고 말하시면 되겠죠? 갑자기 5의 4승 어떻게 계산해요?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입니다. 그 정도는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요렇게 하면 돼. 그런데 얘는 요거랑 비슷하지만 달라요. 얘는 껍질을 내가 맞춰줘야 하는데 얘는 맞춰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뭐를 맞출 수가 있어? 2죠. 왜냐하면 요게 2의 몇 승이에요? 세제곱이죠? 그러면 2의 세제곱이니까 4분의 3승. 16은 2의 4승이고 2의 4제곱인데 여기가 요게 분모로 가죠? 3분의 4제곱. 됐어요? 다음에 요거는 30이라는 건 2의 5승이죠? 그럼 이거 지워지면 이거 1이네? 이건 2의 1이니까 2의 1제곱이죠? 물론 2를 보고 여기를 비교해도 되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면 함수를 이용해라. y는 2의 x승이라는 함수를 생각해 보면 그림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1이 여기쯤에 있으면 요게 2의 1승 값이에요. 3분의 4는 여기 있네요. 그죠? 1보다 크죠? 그럼 여기 2의 3분의 4승이죠. 그죠? 4분의 3은 여기쯤에 있죠? 여기. 그럼 눈깔로 봐도 이게 제일 작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인 건 쉽게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로 이렇게 판독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이게 1이고 3분의 4고 그냥 이 자체로도 비교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하라는 뜻이죠. 알았죠? 수학은 명쾌하게 갈수록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91번은 요건 얼마로 맞추는 게 좋을까요? 0.25가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2의 마이너스 2승이야. 이것도 2로 맞추면 되겠죠? 그러면 292번은 뭐로 맞출까요? 3분의 1이 있잖아요. 3분의 1로 3으로 맞춰도 되는데 3분의 1로 맞춰도 됩니다. 만약에 내가 3분의 1로 맞췄다면 3분의 1로 맞췄다면은 3분의 1이 1보다 작잖아요. 얘가 그 그래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소하겠죠. 그죠? 요 감소하는 거로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293번이 별표입니다. 293번이 별표예요. 그거를 처리하겠습니다. 293번. 자, 요렇게 X축하고 Y축이 있어요. Y축이 왜? X축하고 Y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X축하고 Y축이 있는데, 여기는 0이고, 그러면 여기가 1이라는 것을 지나가는 요렇게 생긴 지수가 있는데, 얘가 Y는 2의 X승이라고 합시다. 그럼 2보다 큰 수가 있잖아요. 4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요.
요게 y가 4의 x승이죠. 요 미수가 커지면 그래프가 요렇게 y축에 달아나요. 알겠죠? 그러면 요렇게 왼쪽으로 가는 건 y대칭이잖아요. y축 대칭인데 얘를 y축 대칭 이동해주면 요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y는 x의 마이너스니까 4분의 1의 x승이 돼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2x승이 y축 대칭해주면 2의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생겨가지고 y는 2분의 1의 x승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이 되니까 요렇게 여기 숫자가 커지죠? 요렇게 가도 숫자가 커져야 알았어요? 그 숫자가 이게 자꾸 이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니면 이렇게 두 개 이쪽 그려놓고 대칭해 주시면 되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93은 어떻게 푸는 거냐.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푸냐면 0하고 A하고 B하고 1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생겨가지고 A의 A승하고 A의 B승하고 B의 A승하고 B의 B승하고가 있는데 요거 중에 제일 작은 거하고 제일 큰 거를 구해봐라가 여기 문제입니다. 됐죠? 잘은 아니지? 여기가 문제야.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가 A가 B고 이게 0하고 1 사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한 4분의 1 정도 예를 들어볼게요. 응? 요거를 2분의 1 정도 예를 들어보면 되겠죠, 그죠? 맞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요쪽 그림일 거 아니야? 저 예를 들은 거야. 그럼 저 그림을 그려보면 X축에 짠짜라 짠짠 이렇게 Y축에 짠짠짠짠짠짠 해서 1이 요쯤에 있습니다. 1. 그러면 이렇게 내려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요렇게 내려간 거 요렇게 내려간 게 Y는 B의 X승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B가 2분 이거 A 이게 A지? 이게 A예요. A의 X승 A가 더 작잖아요. 그 다음에 요렇게 간 거 요렇게 간 게 Y는 2분의 1 정도니까 B의 X승이라고 났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가 1이니까 요쪽에도 1이 있겠고 A, B는 여기쯤에 있겠죠? 여기가 A, 요쯤에 어딘가 B가 있겠죠. 그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으면 여기까지가 얼마냐? 여기까지가 요 라인이 요 흰색 라인이 어느 거야? 여기죠? A의 X승이죠? 그러니까 A를 여기다 넣은 거니까 A의 A승이에요. 맞아요? 됐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그래프에다가 넣은 거니까 B의 A승이죠. 그죠? 맞아요? 네. 다음 B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B를 여기다 넣으면은 여기가 얼마예요? A의 B승이죠. B를 여기다 넣었잖아요. 그죠? B를 B 값을 여기다 넣는 거야. 여기가 A의 B승이에요. 맞아요? B를 이제 여기다 넣으면 요거죠. 여기다 B 집어넣으면 이 값이 B의 B승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큰 거는 이거죠. 이게 제일 클 수밖에 없잖아. B의 A승이 제일 커요. 그죠? 네. 다음에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이 두 개는 구별이 지금 현재 잘 안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몰라. 근데 제일 작은 거는 요거 아니에요? 요게 제일 긴 거. 얘가 제일 작은 거 아니에요? 길이가 제일 긴 거. 이게 제일 작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이 그림의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조금 높을 수가 있고 얘게 조금 낮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몰라. 두 번째, 세 번째는 알 수가 없고 첫 번째하고 마지막 거는 알 수 있어요.
제일 큰 거는 B의 A승이에요. 요게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는 A의 B승이에요. 얘가 제일 작은 거. 요 두 개는 이 상황에서는 현재 알 수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아예 작정하고 제일 작은 거하고 큰 수를 찾으라고 했겠지.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찾으세요.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문제 자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경우의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몰라. 그 대신 첫 번째하고 제일 작은 거는 추적할 수 있어. 근데 아마 풀이는 그래프로 안 돼 있습니다. 풀이는 그래 다르게 돼 있을 거야. 따지는 걸로. 근데 이게 이건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의 대표적입니다. 계소 비교는 어려워요. 따져도 되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려서 따지는 경우가 출제율이 아주 높아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거 우리가 문제를 보고 그래프 생각해서 풀어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잖아, 그지? 어떻게든지 끼워 맞춰서 풀려는 게 몸에 배어서 그래프로 접근하는 게 잘 안 돼.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래프로 하는 것이 유리한 거다. 알겠죠? 자, 다음에 293번은 별표를 쳐주시면 감사합니다. 뒤에 가면 361번이에요. 361번입니다. 많이 쓱 보다가 나온 게 있어서 361번입니다. 자, 이거는 중학교 때도 나옵니다. 361번 볼게요. 중학교에도 나옵니다.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3의 x승하고 그 다음에 3의 x 더하기 3하고가 있어요. 자, 3의 x승을 안다면 3의 x승 더하기 3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죠? 3의 x승 더하기 3은 어디 축으로? y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옮기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 그래프는 여기가 3이 같기 때문에 응? 여기가 3이 같으니까 이동해도 겹쳐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3의 x승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이거를 다 3칸씩을 올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 3칸씩을 올려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는 알겠죠? 이렇게 다 3칸씩을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그럼 여기가 1이었고 여기 4죠? 근데 문제를 보니까 여기서 여기가 1이라는 값이 여기에 있었을 때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요 부분의 넓이 됐어요? 자, 여기가 요 부분의 넓이인데 얘가 곡선으로 둘러싸여졌죠. 그죠?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수학자들이 했는데 그게 적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안 배웠잖아요. 2학년 2학기부터 배워요. 그죠? 예, 물론 세례학원 다니면 2학년 1학기 지금쯤 벌써 배우고 있는데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뭐 개소리냐? 구할 수 없는데 왜 냈냐? 왜 냈을까? 올리려고 사각형으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카발리의 원리라고. 여러분 교과서에 써 있어요. 혹시 기억난 거 있어? 교과서에 본 적 있어? 중학교 교과서에 있습니다. 카발리의 원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원리라는 것은 왜 그래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카발리에가 요 선을 여기다가 요 선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쪽을 맞춰. 이 선을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맞춰. 이해돼요? 그럼 요 선 잘라서 이쪽에다 맞춰. 그럼 재배열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 넓이나 이 넓이나 어때요?
그럼 어딘가에 곡선사의 넓이를 같은 어딘가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한번 알아두면 쉽습니다. 금방 찾아져요. 이 곡선을 같게 만드는데 이렇게 사각형을 거주게 되면 요쪽 부분 미친 거 아니야? 미안해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요쪽 부분의 넓이하고 요쪽 부분의 넓이는 동일합니다. 그죠? 왜? 똑같은 그래프를 이렇게 올렸으니까 당연히 같겠지.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하라는 얘기는 얘하고 얘를 더하라는 얘기랑 같고, 그죠? 얘는 공통이었으니까 따라서 나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입니다. 요 길이는 1이었죠? 그 다음 여기는 4였으니까 여기가 3이잖아요. 답은 3이죠. 요거를 카발리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적분을 배워가지고 그때 자연스럽게 하고 싶습니다. 인데 이렇게 초람수의 적분은 더 후에 배웁니다. 3학년 때 배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해서 중요한, 이게 원리는 몇 개가 있으면 수학에서도 증명하지 않고 받아들여주는 걸 원리라고 합니다. 혹시 무슨 원리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지금까지 다니면서 무슨 원리라고 들어본 적 뭐 없어? 응? 무슨 원리라고 들어본 적 없어요? 개념 원리. 맞아요. 카발리의 원리 들어봐. 지금 했지, 그지? 지금 했잖아. 일반성의 원리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일반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열의 원리. 일반성의 원리는 그런 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실수 A가 있다. 그럼 실수 A가 있지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요 A가 0일 때하고 0이 아닐 때를 구분해서 풀어봐야지 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A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를 나눠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일반성의 원리예요. 알아서 그냥 실수가 있다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문제를 보고 이렇게 나눠야지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야. 또 대칭성의 원리라고 들어봤어요? 대칭성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대칭성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하면 이게 지워지죠. 어이구, 2분의 1이다.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9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요거 지워지잖아요. 그럼 앞에서 첫 번째가 안 지워지죠? 그러면 이 숫자를 거꾸로 쓸 수도 있잖아. 그럼 거꾸로 쓰면 뒤에서 첫 번째가 앞에서 첫 번째랑 같은 위치잖아. 얘가 안 지워져요. 알았어요? 이해되냐? 앞에서 첫 번째가 안 지워지면 뒤에서 첫 번째도 안 지워지겠지. 서로 이게 대칭이 되니까 이걸 대칭성의 원리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있습니다. 뭐 보통 고등학교에서는 한 9개, 10개 정도 쭉 있어요. 저런 경우가 나오면 저건 당연하겠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최소 함수의 최대 최소 이게 몇 분의 거든요? 기지개 한 두 번만 킵시다. 기지개 두 번만. 우리 물타기가 왜 안 돌아? 멋쟁이. 아무거나 그냥 나를 해서 그렇죠? 자. 네,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가 되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는 체력이 아직 그렇게 다 되지가 않은 상태라서 힘들죠.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 1년쯤 지나가면 그때는 체력이 많이 좋아져요. 1년 지나면 1학년도 끝났는데요. 그렇지. 근데 그때 체력이 좋아질 때는 늦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하는데 힘들죠. 네. 지나가시면 바로 자. 알았죠? 바로. 숙제 언제? 엄마한테 엄마 치매 판단 그러고 바로 자요. 편해, 마음 편하지. 엄마랑 치매 소통아.
화장실 하지 않나? 안 해요. 부모님이 술을 안 하셔가지고 아 진짜? 하고 싶은데. 아빠는 해도 된다는데 엄마가 하지 않아요. 아 그거 국물 양이 많아. 나는 그 이렇게 분명히 니네 아빠 엄마도 중학교 때 했을 것 같은데 마셨을 것 같은데 나는 뭐 딱히 그런 거 없습니다. 쌤이랑 똑같이 친거 아닐까요? 응? 쌤도 이제 나는 뭐 어렸을 때부터 애들하고 같이 먹었어요. 같이. 숨기는 게 없다고요? 예. 그런 거 뭐 어때? 자, 최대 최소 합시다. 최대 최소. 자, 먼저 지수 함수하고 이따 로그 함수도 배우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증가하고 감소가 파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증가하고 감소가 파악이 되면 쉽지 뭐. 증가하면 이런 거, 감소는 내려가는 거 파악이 되는 경우라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죠? 예, 아주 쉬운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1에서부터 2까지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제일 큰 게 최대값이겠죠? 맥시멈. 제일 작은 건 최소값입니다. 미니멈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여기가 빵꾸가 뚫렸어요. 이렇게. 그럼 빵꾸가 뚫렸으면 여기는 최대라고 말하나요? 아닙니다. 최대값은 없어요. 여기는 최소라고 말하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최소값은 없습니다. 최대 최소의 용어 자체가 여기가 막혀있을 때를 얘기한 거야. 그럼 선생님 최대는 아닌데 여기 밑에 차이 뭔가가 있잖아요. 여기 뭔가가 있잖아요. 이거 고등학교 때 안 배워요. 배우긴 하는데 그럼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어디가? 그러니까 최대값 그러면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요 밑에 값을 다루긴 해요. 대학교에서는.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최대 최소는 없어요. 알았어요? 최대 최소는 없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AX 승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AX 승이 반복되는 경우는 치환을 합니다. 알았어요? 치환 뭐라고요? 치환하면요 반드시 범위가 따로 나와요. 요거를 놓쳐서 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얘를 놓쳐서 틀리는 경우가. 그래서 치환하면 뭐가 나와요? 범위가 있습니다. 치환하면 범위가 있어. 그래서 치환하면 범위가 있어. 사촌애가 치범입니다. 치범이.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야. 치환하면 범위가 있습니다. 제가 치범아 그러면 치환하면 범위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사촌 내가 이름이 치범이야. 거짓말인 것 같지만 정말 됐어요? 됐죠? 네. 다음에는 세 번째가 합성함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함수를 배우면 해줄 거고요. 합성함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푸느냐? 이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는 문제로 설명하면 됩니다. 네 번째가 특수꼴이 있어요. 특수꼴 배웠을 겁니다. 특수꼴은 그냥 풀기에는 좀 난이도가 높은데 이렇게 알고 풀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특수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두 가지인데 제일 많은 게 산술기하평균 들어봤어요? 산술기하평균 알아요? 산술기하평균. 산술이 한자로 더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야. 기하는 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루트 AB예요. 산술기하평균이 있어요. 배웠죠? 산술기하평균으로 푸는 게 훨씬 쉬워서 하는 거야. 물론 다른 걸 할 수 있지만 산술기하가 훨씬 쉬워서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다른 걸로 하면 좀 더 오래 걸릴 뿐이 안 되진 않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오빠야! 코시 슈바르츠가 있어요. 들어봤죠? 네. 코시 슈바르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누가 만든 거야? 코시아 슈바르치. 아니에요. 슈바르츠가 만들었어요. 슈바르츠가 만들어서 코시가 약간 선배대. 형, 나 이런 공식 만들었는데 어디 괜찮아? 코시가 받아보고 좋은데?
하고 지 이름으로 책을 냈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 약간 반사기죠. 그런 사람이에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푸는데 최근에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거의 안 나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산술기하만 미친 듯이 나오죠. 산술기하는 끊임없이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를 가겠습니다. 298번이에요. 요 네 개는 계속 똑같습니다. 298.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알아듣고 있냐? x가 얼마 사이에요? 1. 다음에 y는 2분의 1에 2분의 1에 x 더하기 1제곱 얼마로 돼 있어요? 마이너스 2. 요거는 뭐를 평행이동한 거죠? 자, 이거 보고 알아야 돼. 뭐를 평행이동한 거야? 2분의 1의 x승은 얼마?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얘 그림은 2분의 1을 따라갈 거 아니야. 2분의 1이 감소죠? 네. 감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증가감소를 확실히 알아. 근데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뭐예요? 최대값이겠죠?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마이너스 0이네? 네? 그잖아. 그죠? 네. 다음 1 집어넣어 1! 1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7이네?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건 다 됐나요? 298페이지는 다 됐죠? 요거는 쉽습니다. 298에 해당되는 거 299, 300, 301번은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장 쉬운 거야. 가장 쉬운 거야 이거. 시험에 안 나와. 그냥 가장 쉬운 거야.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하나 알아둔다 이거. 됐어요? 네. 됐죠? 다음은 302번입니다. 자, 302번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자. 여기 이전에 끝나나? 네. 여기까지 하면 끝나겠네요. 자, 함수 3에 y는 3의 x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9의 x승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ax승이 반복된 거죠? 그죠? 뭐 해줘야 돼? 치환해야 됩니다. 치환하면 뭐가 나와? 범위가 나와. 치환하면 범위가 나와. 알았어요? 치환하면 범위가 나와. 그러면 얘를 치환하는데 뭐로 치환하느냐? 3의 x승을 t라고 치환합니다. 됐나요? 맞죠? 그러면 3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t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3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3의 x승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생기죠? 요게 x축이고 여기가 t예요. 그러면 t는 0보다 큰 것만 있잖아. 맞아요? 0부터 없잖아. 그래프가. 그러니까 t는 0보다 크다. 3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t는 0보다 크다. 됐어요? 치환하면 범위가 나옵니다. t는 0보다 크다냐? 자, 그리고 얘를 치환하면 y는 얘는 3의 x승 곱하기 3이고 얘는 3의 x승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3t. 그런데 여기서 t는 양수고 치환했으면 범위가 나오는데 여기 무슨 범위 써야지? t로 바꿨으니까 당연히 여기 들어갈 거는 t의 범위가 돼요. 맞아요? 근데 x가 얼마하고 얼마 사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t의 범위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겠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1하고 1을 집어넣으면 3이 돼요.
그러면 x의 범위를 여기다가 x의 범위를 이걸 갖다 쓰면 이거 쓰는 순간 바보 되는 거야. 아니 t에서 풀고 있는데 이사 갔는데 나는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것도 t로 바꿔야 돼. 그럼 얼마로 바뀌어? t의 범위는 3분의 1에서 3 사이야. 3분의 1에서 3 사이로 바뀌고 나서 요렇게 정해놓고 푸는 거야. 일단 얘를 찾는 게 우선이에요. 무조건이 치환하면 무조건 범위가 있어. 놓치면 안 돼. 치환하면 무조건 범위가 있어. 치환하면 범위가 무조건 있어. 알았죠? 자, 그러면 요거 2차니까 최대최소 구하면 완전 제곱 해주겠죠? 반의 제곱 t-2분의 3의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기 4분의 9죠? 그러면 요렇게 생겨서 t가 2분의 3인 거일 때 여기는 4분의 9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3분의 1. 3분의 1 어디 있어? 요쯤에 있네요. 그 다음에 3은 어디 있어? 이만큼 있어, 이만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민감인데 이렇게 언제가 최대예요? 제일 높죠? 최대값은 4분의 9. 제일 작은 거는 이거하고 이거 둘 중에 다 계산은 되는 게 제일 낮아요. 그러면 3을 집어넣으면 되죠. 넣다가 3 마이너스 9 더하기 0이네요. 최소값은 0. 최대값은 4분의 9. 알았죠? 치환하면 뭐가 있다고요? 치환하면 뭐가 있다고? 치환하면 범위가 있어. 치환하면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가 있어. 어느 정도 쉬운 거는 될 것처럼 보이. 좀 어려우면 무조건 틀려 이거. 치환하면 무조건 범위가 있어요. 알았죠? 나중에 그 뒤에 문제가 그게 있습니다. 치환하면 반드시 범위가 있습니다. 치환하면 범위가 있어. 기억해야 돼. 치환하면 그냥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범위를 만들어야죠. 찾아놓고 하셔야 됩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은 저렇게 기억하는 거다. 자, 그러면 지금 303, 4, 5 풀어주세요.